가수 그리고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관점에서 본다면 모래알갱이는 그의 음악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작품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앵커리의 똑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앵커리 이현경입니다. 정말 이 시대는 영웅 시대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제가 리오넬 메시 선수의 이적 소식을 듣고 와, 이제 임영웅 씨가 원하는 건 다 이루어지나 라는 생각을 문득 하게 됐습니다. 아침 출근길에 보니까 지금 파리 생제르맹에서 소속팀을 가지고 있는 리오넬 메시 선수가 미국 플로리다로 이적을 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국의 메이저리그 사커 인터 마이애미 이적 소식이 공식적으로 발표가 됐는데요. 메시 선수가 이제 플로리다로 이적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임영웅 씨가 미국에서 공연을 하잖아요. 그러면 메시 선수가 보러 올 수도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충분히 가능한 일 아닌가? 그런 상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재밌는 게요. 이 마이애미가 데이비드 베컴이 공동 소유주인 구단주인 그런 축구팀입니다. 임영웅 씨의 런던보이에 나오는 그 데이비드 베컴 말이죠. 이 메시 선수한테 연봉 5천만 유로 700억 원을 제의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번에 리오넬 메시가 마이애미로 간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마이애미의 그 경기 티켓이 1034%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임영웅 씨의 마이 리틀 히어로가 지금 방영 중에 있잖아요. LA 라이프가 이제 본격적으로 공개가 될 텐데 임영웅 씨가 미국을 한 번 더 갈 것 같죠. 뭐 동부로 갈지 아니면 LA를 또 갈지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해외 진출 소식을 공식화했으니까 미국 콘서트는 한 번 더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데요. 만약 미국에서 콘서트를 하게 되면 메시 형님의 경기도 보러 가겠지만 메시 형님도 임영웅 씨의 콘서트 소식을 듣게 될 거란 생각이 들어서 진짜 임영웅 씨는 바라는 게 다 이루어지는 시즌인가 보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팬들에게 생생하게 꿈꾸면 이루어진다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 아닐까 싶은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아티스트 임영웅 씨는 완벽에 가까운 발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 모래알갱이가 진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1집 앨범이 나왔을 때 전 이분 칼럼을 참 재밌게 읽었거든요. 조성진의 가창신곡이라고 하는 칼럼을 쓰고 계신 조성진 기자가 이번에 임영웅 씨의 모래알갱이 신곡에 대한 칼럼을 쓰셨는데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임영웅 씨가 런던보이에 이어서 6월 5일 날 두 번째 자작곡인 모래알갱이를 공개를 했습니다. 발매와 동시에 음원 사이트 1위를 차지했고 뮤직비디오도 어마어마한 뷰수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조성진 기자가 스포츠 한국의 조성진 기자가 모래알갱이가 임영웅 씨가 노래한 또 다른 곡 중에 하나다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가수 그리고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관점에서 본다면 모래알갱이는 그의 음악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작품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우연인지 몰라도 임영웅 씨 모래알갱이가 조성진 기자의 생일날 발매가 됐대요. 그래서 소중한 생일 선물을 받은 것처럼 조성진 기자한테는 굉장히 특별한 느낌이었다는 겁니다. 이전까지 임영웅 씨가 굉장히 많은 곡들을 노래했고 이 가창신곡 칼럼이 제가 참 재미있게 봤던 게 앨범이 나왔을 때 작년에 그 일일이 한 곡 한 곡을 분석한 거 되게 재밌게 읽었었거든요. 이전에 임영웅 씨가 노래한 많은 곡 중에 어느 것 하나 뺄 수 없을 만큼 잘 가다듬어진 발성의 교과서 같았다. 그런데 이번에 모래알갱이는 또 다르다. 또 다르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2022년 2월 11일자 스포츠 한국의 조성진의 가창신곡에서 사랑은 늘 도망가를 발성의 교과서라고 하면서 보컬 전반의 탁월함을 얘기했는데 모래알갱이가 임영웅 씨가 발성이란 단계에서 달관의 경지로 더욱 다가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상대가 이렇게 공격하면 저렇게 방어하겠다는 식의 다양한 매뉴얼을 초월할 때 진정한 고수가 되듯이 임영웅 씨의 모래알갱이에서 모든 길을 자유롭게 다스리며 상대방에게 반응하는 마치 태기권 같은 고수의 면모다. 발성의 교과서라고 얘기할 정도로 임영웅 씨는 잘 가다듬어진 발성과
창법의 소유자입니다. 그런데 모래알갱이를 듣고 조성진 기자가 생각한 건 이제는 그 단계를 넘어서서 이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의 단계를 넘어서서 그러니까 고수의 면모를 갖게 된 거예요. 고수가 내가 장풍을 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이 상황에서 저절로 몸이 반응하는 단계. 그러니까 머리를 거치지 않고 아예 몸에 체화된 단계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명웅 씨가 이번에 마이 리틀 히어로 할 때 즉흥 얘기를 했잖아요. LA 콘서트 얘기할 때. 그러니까 제가 그때 왜 놀랬냐면 즉흥이란 단어는 이미 잘 만들어진 무대를 잘 연습해서 올린 단계를 넘어섰다는 얘기거든요. 이미 가지고 있는 건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이거와 이걸 결합해서 새로운 걸 보여줄 수 있을 때 얘기하는 건데 이 모래알갱이가 조성진 기자가 보기에도 모든 길을 자유롭게 다스리는 마치 태기권 같은 고수의 면모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사랑은 늘 도망가를 비롯해서 많은 곡에서 이명웅 씨가 이제 클라이막스를 접하면서 함께 감동하던 팬들에게 모래알갱이가 어떤 면에서 좀 밋밋하게 다가올 수 있는 것도 달관, 초월적 애티튜드, 즉 어떠한 양념도 넣지 않고 그 자체에 충실한 담백하지만 달관한 듯 편하게 노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 모래알갱이를 들으면서 제가 너무 놀랐던 게 소리 때문에 약간 충격을 좀 받았었어요. 보통은 노래를 많이 하잖아요. 그럼 목이 혹사되고 하면 힘이 많이 들어가고 기교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명웅 씨는 거꾸로 기교가 계속 빠지고 있잖아요. 그거는 본질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 위에 아무것도 얹을 필요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달관이라고 하는 건 이미 멋있게 아주 화려하게 하는 거를 다 해봤기 때문에 완벽하게 담백한 수준의 보컬을 보여주겠다. 그리고 달관한 듯 편하게 노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명기 보컬 트레이너, 이수, 휘성, 거미, 빅마마, 옥주현. 우리나라에서 정말 노래 잘한다고 하는 가수들을 다 지도했던 분이었는데 가수 음악인으로서 이명웅의 진정한 시작이라고 한 것도 이런 이유와 무관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모래알갱이가 의미가 남다르고 전환점이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김명기 보컬 트레이너의 설명은 이런 거예요. 이명웅 씨의 신곡인 모래알갱이는 많은 생각을 들게 하는데 아티스트로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만큼 이전까지 이명웅 씨는 더 잘 부르기 위해서 완벽에 충실했다면 이제 모래알갱이부터 이명웅은 그러한 데서 초연해졌다고 본다. 이 곡을 들으면서 컨트리 거장인 자니 캐시가 떠올랐다. 어느 정도 달관의 경지에 이르면 소리가 고음보다는 저음에서 느낌 대부분을 표현할 수 있게 된다. 맞아요. 그러니까 저음에서 대부분 느낌을 표현할 수 있게 되고 초고수들은 고음으로 크게 외치지 않아도 저음에서 잔잔하게 읊조리며 감정선을 연출하는 거죠. 아파요 이거보다 눈물 한 번 탁 흘리는 그 한마디의 탄성 하나가 더 많은 감정을 느끼게 해주는 것처럼 연기로 친다면 이명웅 씨가 그런 단계에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니 캐시라고 하는 아티스트가 연상이 됐다고 해요. 이명웅 씨가 이제 그런 경지가 된 것 같고 모래알갱이에서 이명웅 씨는 거의 육성으로 편안하게 노래하고 있지만 더 중요한 건 가사 하나하나도 허투루 들리지 않을 만큼 말하듯 노래하는 수준에 거의 다 왔다는 겁니다. 이명웅 씨가 무명 시절부터 정말 적은 관객부터 지금 그렇게 많은 관객이 모이는 콘서트까지 굉장히 많은 공연을 했잖아요. 그 경험들이 관객과 소통하면서 말하듯이 노래 부르는 그 경지에 자연스럽게 오르게 한 것 같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을 보면서 얘기하면서 부르는 것처럼 부르는 거니까요. 이전까지 이명웅 씨가 육성이면 육성, 비성이면 비성, 각 발성이 다 다르게 그러니까 분리돼서 들렸다면 이번 곡에서는 발성 자체가 체화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음을 딱딱딱딱 아니면 발성을 딱딱딱딱 바꾸는 게 아니라 어디서 그렇게 넘어갔는지 모르게 물 흐르듯이 이렇게 완전히 몸에 밴 거예요. 그러니까 이명웅 씨 자체를 보여주는 발성인 거죠. 모래알갱이에서는 자연스럽게 톤이 움직이는 단계에 들어선 거죠. 이전에는 다소나마 약간 의식을 하면서 그 발성을 내야지 하고 냈다면 이제는 발성 자체가 한 몸이 된 경지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시종 육성을 쓰면서 노래하고 있으면서도 비성 쪽을 열어서 소리를 내는 것도 들을 수 있고 그래서 이글스의 데스페라도 저도 참 좋아했던 노래인데 이 노래를 떠올리면 이명웅 씨가 모래알갱이에서 중저음에서 비성이 포함된 육성을 쓰고 있는 거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특이한 사례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칼럼을 읽으면서 이 노래를 다시 들어봤어요.
그대 파도가 치거든. 이 파도가 치거든 되게 어렵대요. 애매한 거. 그러니까 애매한 음역이랍니다. 보통의 가수는 이걸 질러서 부른대요. 그런데 임영웅 씨는 최대한 음압을 줄여서 이 느낌을 매끄럽게 유지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지르지 않고 억제하는 가운데 느낌을 표현하기 진짜 어렵거든요. 그 얘기하는 것도요, 짧게 임팩트 있게 하는 게 어려워요. 그런 거랑 비슷하지 않을까. 모래알갱이를 1절과 2절을 다르게 부르고 있대요. 목소리에 취해서 잘 몰랐어요, 저는. 근데 1절에서는 최대한 감정을 억제해서 부르고 2절에서는 감정을 터트리는 발라드의 일반 공식을 따라서 부른다고 합니다. 임영웅 하면 이전에도 리듬감과 발음이 엄지척이었는데 이 곡에서도 리듬감이 더욱 물 흐르듯이 자연스러워졌다는 겁니다. 근데 발음을 많이 얘기를 했어요. 발음이 경이적이라고 표현했는데 느린 템포나 느낌을 강하게 내기 위한 곡을 노래할 때 많은 가수들이 발음을 흘리거나 뭉갠답니다. 그런데 임영웅 씨가 이 곡에서 발음을 너무 정확하게 구사하고 있어요. 저음을 노래할 때 입술 움직임이 아주 많은 데서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고음은요, 소리가 크기도 하고 지르니까 잘 들리는데 저음역은 사실 잘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뭐 랩도 많아서 그렇긴 하지만 예능 프로그램에서 가사를 듣고 맞추기를 하잖아요. 듣고 받아 쓰는 게 안 돼요. 요즘 노래들이 빠르기도 하지만. 그런데 임영웅 씨는 고음과 달리 저음역에서도 대단히 명확하게 들리게 노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동이 커지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임영웅 씨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노래를 하는 건데 왜 발음에 그렇게 신경을 쓸까? 임영웅 씨 유튜브 채널에 위아 히어로를 만드는 과정 영상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임영웅 씨가 의라고 발음해요? 에라고 발음해요? 라고 질문하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막 대답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발음에 신경을 쓴다는 건 뭐냐면 정확하게 전달하려는 거예요. 내가 부르려고 하는 노래에 담긴 이야기를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싶고 그 사람이 이 감정을 느끼게 해주고 싶은 거죠. 발음이 똑똑똑똑 이렇게 들리잖아요. 그러면 듣는 사람도 그 발음이 글자 한자 한자 들리고 가사가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자연스러운 발음이 가사 전체를 싹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준 효과가 있어요. 우리 독자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모래알갱이를 들으면 그 모래 속에 푹 파묻히는 느낌이 든다고. 가슴으로 쑥 들어오잖아요. 그게 아마 이런 부분들 때문일 거예요. 작은 발걸음에서도 소리를 정확하게 띄어서 어택을 주고 있다고 표현하는데 나는 가벼운 모래알갱이도 탁월함을 볼 수 있대요. 그 부분에서. 가벼운에 운을 어택하면 살짝 들었다가 모래에서 내리고 알갱이 알을 살짝 들었다 갱에서 다시 내린대요. 이거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소리의 밴딩을 정확하게 구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정도 하려면 실력 있는 아티스트가 그냥 아티스트가 아니라 실력 있는 아티스트가 50대는 접어들어야 할 수 있는 거를 임영웅 씨가 그런 처리를 벌써 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래알갱이는 전반적으로 노래 자체가 내성적이고 생각이 깊은 곡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곡의 특성을 담백하고 달관적인 느낌으로 잘 살리고 있는 것이다. 이게 임영웅 씨가 가수이자 자작곡이니까 아티스트로 한 단계 도약한 것을 보여주는 곡이라고 할 수 있다는데요. 결론은 뭐냐면 모래알갱이야말로 진짜 임영웅의 목소리고 임영웅의 스타일이다. 과거에도 탁월했지만 그럼에도 진짜 임영웅의 시작은 이제부터다. 그러니까 임영웅 씨가 1집에서도 이전에 부르던 것과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어마어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모래알갱이가 음원 차트나 또 많은 분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측면도 있지만 아티스트로 임영웅 씨의 도약을 보여주는 측면이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픈 스튜디오를 그 히어로이너스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오시는 팬분들께서 참 여러 가지 얘기를 들려주시는데요. LA 콘서트 때 아주 감동적인 미담이 하나 있었더라고요. 임영웅 씨가 LA 콘서트 하러 온다는 소식을 이제 LA 사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부산에서 오신 팬 한 분께서 미국에 이제 영웅 시대 팬분하고 계속 교류를 하시던 분이 있으셨나 봐요. 그런데 임영웅 씨가 콘서트 하러 온다. 그리고 스태프들이 왔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영웅시대 복장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갈아입으신 다음에
이명웅 씨를 무작정 찾아가셨대요. 근데 이제 그 이명웅 씨가 타는 차 있잖아요. 그 앞에서 이분이 원하신 건 그냥 사인을 한 장 받고 싶었답니다. 이명웅 씨를 볼 생각은 아예 못했고 혹시 LA에 오셨으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던 이명웅 씨 1집 I am Hero에 사인을 한 장 받고 싶었는데 가보니까 매니저분이 앞에 보이셨나 봐요. 그래서 정중히 부탁을 하셨대요. 제가 이명웅 씨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사인 한 장만 부탁드려도 되겠냐고. 거절 당할 거 아마 생각하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근데 매니저 분께서 이명웅 씨한테 그 얘기를 전했는데 그런데 이명웅 씨가 차에서 내려서 직접 나와서 악수도 해주고 사인도 해주고 하셨답니다. 이런 스타가 있나? 저도 뭐 공개 방송이나 이런 거 하다 보면 연예인분들을 간혹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보통 본인이 타고 있는 차 안에서 잘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팬들이 밖에 있어도 절대 안 나오고 거기 있다가 공연만 딱 하고 집에 가는 경우를 허다하게 봤는데 LA에서 물론 해외에서 팬을 만나신 거기는 하지만 사인을 CD에 사인만 해줘도 되게 고마운 거잖아요. 그런데 직접 나와서 악수도 해주고 인사도 정중하게 하고 팬을 환대해줬다는 얘기를 듣고 야 정말 이래서 이명웅 씨 팬들은 이명웅 씨를 절대 떠날 수가 없구나. 날로 날로 미담들이 강화가 되고 있잖아요. 한 번이면 정말 대단하다. 라고 지나갈 텐데 이명웅 씨 얘기는 여기저기 정말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슈퍼스타는 실력도 대단하지만 인성이나 아니면 태도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명웅 씨는 그 면에서도 슈퍼스타라는 말이 정말 딱 어울리는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6월 16일이 이명웅 씨 생일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곳에서 이벤트가 열리고 있는데 한 곳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해동용궁사 아시죠? 부산 기장 쪽에 가면 있는데 여기가 해안사철로 굉장히 인기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부산 오시는 분들이 여행을 많이 가세요. 여기를. 풍광도 굉장히 좋고. 저는 예전에 오래된 그 철도 노선이 있어요. 거기 노선을 타고 여기를 갔었는데 여기에 가면 비빔밥을 주 메뉴로 하는 한식당이 있습니다. 여기가 실향대 지명이에요. 실향대 비빔밥이라고 하는 곳인데 음식 엄청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겉보기에는 굉장히 평범한 식당이지만 요 일대에서는 바다가 보이는 맛집으로 굉장히 유명한데 제가 여기를 소개해드린 이유는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식당 내부가 온통 이명웅 씨 사진과 굿즈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영상을 하나 받았는데 진짜 빈틈이 없어요. 사장님이신 김부옥님께서 이명웅 씨 찐팬이잖아요. 20년 전부터 이 비빔밥집을 운영해 왔었는데 도란도란 디너쇼라고 뽕숭아학당에 이분이 출연하셨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아마 다들 기억을 하실 텐데 여기 가면 이명웅 씨 사진, 굿즈, 옷 그러니까 식당 입구와 벽부터 완전히 도배를 하다시피 되어 있어요. 사진만 해도 만여 점이고요. 관련 물품도 거의 수백여 개인데 다 사장님이 좋아하셔서 이렇게 판매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갖고 싶으셔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실향대 비빔밥을 꾸미신 거라고 합니다. 20년 동안 식당하고 집만 오가던 김부옥 사장님이 삶의 의미를 찾은 게 바로 이명웅 씨 덕분이라고 하는데요. 노래를 듣고 있으면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지고 행복해진대요. 그래서 손님을 맞을 때 얼굴이 밝아지고 손님을 대하는데도 여유가 생긴다고 합니다. 서울에는 여기저기 이벤트 하는 곳들이 많잖아요. 홍대 앞에도 있고 뭐 건대 앞에도 있고 저희 이제 히어로이너스에서도 생일 이벤트를 14, 15, 16 이렇게 3일 동안 진행을 할 건데 부산 경남 지역에 계신 분들도 소식이 좀 필요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 안이 너무 예뻐가지고 소개를 해드리면서 사장님께 여쭤봤더니 6월 16일 하루만 이명웅 씨 생일날 나눔 이벤트를 하실 거라고 합니다. 오시는 분들께 김부옥 사장님이 준비하신 예쁜 선물들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니까요. 혹시 요 근처에 사시거나 그날 아직 일정을 못 정하신 분들은 한번 다녀오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명웅 씨가 본인의 삶에 그 무미건조한 삶에 울림을 줬다라고 얘기하는 김부옥 사장님이 이번에 요 아름다운 공간에서 또 여러 가지 나눔을 준비한다고 하시니까 한번
부산 경남 지역에 또 가까운 데 사시는 분들께서는 한번 다녀오셔도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조만간 사장님과 인터뷰를 통해서 요즘은 또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콘서트는 다녀오셨는지, 제가 여쭤봤더니 콘서트는 대부분 다 다녀오셨는데 LA 콘서트 표 끊어놓고 못 가셨대요. 너무 아쉬워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굿즈로 공간을 만드는데 남편 도움이 꼭 필요한데 지금도 역시 잘 도와주고 계신다고 합니다. 조만간 제가 이곳의 소식을 또 자세히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앵커리 똑TV와 히어로이너스의 오픈 스튜디오에서도 생일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4일부터 16일까지 진행할 예정이고요. 16일에는 좀 더 특별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혹시라도 계획을 짜실 때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